자, 여섯 번째 썰 가보겠습니다. 오늘 썰을 많이 하네요. 네, 썰을 많이 하네. 본의 아니게. 자, 시청자 사연입니다. 닉네임 퍼런 하늘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퍼런 하늘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전기기사 사연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지방대 경영학과 졸업한 지 1년째인 사람입니다. 지금이 1년째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이번 연도 시험이 어려워 마지막 시험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계속 전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28살 되는데 직업 경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왔는데 유튜브 보고 나서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격증이나 해봐야 토익 600에 커마리그 뿐입니다. 이걸 계속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에이, 10줄 넘네. 퍼나나스님, 네, 한 장 더 하셔야겠는데요? 10줄 넘는데요? 여기 기준 10줄인데.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를 졸업했고 졸업한 지 1년 넘었고 전기기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연거푸 납방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 시험을 보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음, 아니 근데 좀 신기한 게 문과생이네요. 문과생인데 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저분은 이과잖아요. 저분은 저과가 전기기에 꼭 필요하니까 따는 건데 이분을 보시면 네, 문과입니다. 경영학과입니다. 사실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기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는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공과 맞지 않은 자격증이잖아요. 이거를 왜 따려고 하는지 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보니까 올해 이번 해 내도록 전기기사 시험을 계속 그냥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원래 고등학교에서 이과였다가, 네네. 말씀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영학과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안 맞는, 아유, 부모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참. 이래서 부모님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부모님 세상 몰라요. 참나. 전화기 갔으면 얼마나 좋아, 전화기. 물론 지금 전화기 친구 한 명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괜찮나? 전기기사 자격증 따는 게. 아니, 근데 문과가 전기 자격증 따서 어디 쓰죠, 근데? 아니, 문과가 전기 자격증 써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왜냐하면 전기 자격증 쓰려면 엔지니어 쪽인데, 엔지니어는 공대가 아니면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격 무관이 아니잖아, 이게. 4년제로 전기기사를 따겠다는 거는 연구소나 그 전자공학을 보는 엔지니어 계통으로 가야 이게 써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분은 과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만 가더라도 전공 무조건 필수로 다 보잖아요. 애초에 전공 무관이 없는데. 씨, 목이 못 잡았어. 죄송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이 모기하고 입씨름을 해야 되겠구나. 다 참. 네, 사연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클리어팬이.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오늘 영상 올릴 거 많겠는데요? 지금 이것만 해도 6개인데? 그러니까요. 나 이게 제일 궁금하다니까. 이게 전기기사 딸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요새 판교 쪽 IT 기업들은 실력만 되면 전공과 상관없이 잘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보낸다고요? 아이고, 전기 쪽으로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음, 아니,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퍼넌 하늘쌤님? 이걸 딸 때 이 자격증 따면 어디 취업할 수 있다. 어디 취업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누구한테 입수하고, 그래서 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기기사 시험을 보는 거야. 아니면 요즘 전기기사 시험 많이 보고 전기기사가 뭐 4년제 나오면 다 따는 자격증이니까 나도 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라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목적 없는 자격증은 쓸모가 없잖아, 이게. 근데 IT 쪽은 전기 쪽 하려고요? 이상한데. 이거 참. 아니, 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자격증을 따시는 거예요? 취업에서 요즘 중요한 거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떤 내가 취업하려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제 테크랑 스펙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향성에서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몰랐다고요? 아이고,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방향성을 몰라, 방향성을? 아, 이게 주의식 교육의 폐해인가 보다. 아남베스님, 이게 대한민국 주의식 교육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봐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주의식 교육을 하게 누가 시키는 건 잘해. 외우라 하는 건 하는데, 외우고 암기한 건 잘하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 혼자서 뭔가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걸 스스로 내가 파악하고 이제 내한테 맞는 걸 찾아간 능력 스스로한테 이게 생겨야 되는데 그 능력 자체가 없어 이게. 그래서 헛다리 짚어가지고 진로 탐색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 이게. 이건 주의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게 기사 자격증 따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래서 사무직만 전공을 안 보죠. 그리고 전기 엔지니어는요 사무직이 아니라 사무기술직입니다, 맞죠? 자, 생산관리, 품질보증, 품질관리, 생산기술, 엔지니어 직군이잖아요. 연구소, 사무기술직이에요, 기술직. 사무직이 아니에요. 사무직은 뭐냐? 개형관리, 회계, 총무, 개형지원. 이게 사무직이죠. 설계도 사무기술직이죠. 이거 구분 지어셔야 돼요. 사무기술직하고 사무직하고 다릅니다. 그럼 사무기술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공. 근데 오히려 사무기술직보다 사무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자리가 너무 박하니까. 아니 그러면 퍼런하세님, 그럼 님 대학교 졸업했을 때 졸업하고 나서 졸업생들이 어떻게 가는지 좀 알 거 아니에요. 대개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던가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하던가요? 제가 봤을 때 님 지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전기기사 자격증 준비한 사람 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전공을 안 살리고 전기기사 자격증은요, 그냥 현장 일 하겠다는 거죠. 현장 일을. 사실 전공 안 살리고 전기기사면요, 그냥 현장 일 하겠다는 거, 현장 일. 근데 문제는 또 현장에서 또 안 먹히는 게 4년 대졸이잖아요. 현장 전기 파트로 가면 전문 대졸. 요즘에 고졸도 안 받아. 그냥 전문 대졸만 받아요. 4년제가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난감한 게, 그럼 전기 현장직, 뭐, 보전직으로 가게 되면, 거긴 또 전문 대졸만 받아. 이게 지금 이분이 샌드위치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 어디를 가든 조건에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가려고 하니까, 전문 대졸. 그 전문 대졸 또, 이게, 또 전문 대졸 전기학과. 안 되고. 그러면 또 전기공학으로 가려니까 전기공학과가 아니니까 안 돼. 양쪽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냥 따는 게 아니라
왜 따야 하고 어디다 쓸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공부를 해야죠. 워낙에 뭐 전기기사 자격증이 가장 뭐 취업도 잘 되고 사람들 많이 있다고 알아준 자격증이니까. 그건 맞지. 맞는데, 근데 목적 없이 따면 그냥 종이 쪼가리죠, 그냥. 종이 쪼가리.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 취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한 사람들은? 나이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퍼런 하는 스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는 괜찮아. 4년대 졸업하고 27이고 28이면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문제되는 게 이분이 어디로 취업을 목적을 잡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림을 그려놓지 않다는 거죠. 역시 공부하신 분들은 좀 다르네요. 국가시 5급이죠. 역시 목표하는 게 다르네요. 9급도 아니고 바로 5급으로 넘어가네요. 기술고시 시험 보라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전기 계열 그런 엔지니어 쪽은 못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기업 중견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전공을 따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누가 인맥을 넣어준다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인맥도 힘들잖아. 인맥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넣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 인맥을 넣어주지. 조건도 안 맞는데 인맥을 어떻게 넣어줘요? 요즘 인맥 잘못 썼다가 둘 다 날아가는데. 중소기업 출발해서 가능한가? 중소기업은 가능하죠. 근데 중소기업 들어갈 것 같으면 아, 아니면 꼭 전기기사를 따야 되나? 근데 난 그게 제 이해가 안 되는데 꼭 전기기사를 따야 돼요? 전기기사 말고 사무직에 맞는 자격증을 따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토익을 한 800 가까이 올려버리고 다른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중소기업 사무직 이런 노리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전기기사를 가게 되면 현장이거든요, 현장 일을 해야 돼, 현장에서. 근데 중소기업 현장은 졸라 힘들거든요. 붕어 형님은 저 상인데 어떻게 하냐? 저는 전기기사를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사무직 간 게 왜 사무직 갔겠, 왜 사무직이란다. 내가 4년제를 왜 갔겠어요? 현장에는 안 하려고 간 거잖아, 사실. 현장에는 안 하려고. 공대를 간 거면 현장 반, 현장, 공대도 사무 기술직이긴 하지만 솔직히 현장 안 가고 현장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을 뿐이지, 현장은 또 그 교대 파트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죠, 보통. 사무 기술이 이제 보통 이제 그 현장에 하는 사람들 관리하죠. 인원 관리하는 거죠. 기술 관리. 외주업체 관리하거나 보통 이런 일을 하죠. 진짜 전기를 만지지는 않죠. 보통 전기공학이면 아까 저 제프님 같은 전기 제어 파트로 가실 거예요. 전기 제어 파트. 근데 전기 제어 파트 보면 전기 실제로 하나도 안 만져요. 안 만지는데 그냥 이제 뭐 업체 고장났다 하면 그 전기에만 외주업체 있죠. 외주업체 사장님 이제 미팅하고 낮아 잡고 실제로 하는 업무는 외주업체나 아니면 그 현장 이제 전기 파트 있죠. 보존 파트한테 맡기고 그 일 같은 거 이제 수주 같은 거 관리 감독하고 이제 나중에 뭐 단가 협의 같은 거 그게 하는 것 같은데 전기 제어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전기 뭐 전선 피복만 치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나. 전기라 켜놓고서
맞잖아. 저 제프님도 봐봐. 전기공학인데, 전기공학인데, 뭐, 플러그 또 와가지고 새 거 바꾸라고 못 바꿀걸요, 아마? 안전기 교체하라고 못할 거라, 아마, 이 자리에서. 안전기 새거 사가지고, 집에 막, 저 LED 전등 나갔다. 깜빡깜빡거린다. 그럼 안전기 고장 났거고. 안전기 빼가지고 새로 교체하라고 하면, 즉석에 교체하라고 못할걸요? 전기공학과 나왔는데. 그렇죠. 사무직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갈 거면. 어허, 봐봐. 봐봐, 저렇다니까요. 예. 아니, 인서울권 전기공학 나온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공기업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노리는 게. 나이는 어리니까 정말 죠 학점 몇 점이죠, 학점? 그 4년 평균 학점이 몇 점이죠? 3.4요. 지방되면 좀 넘어야 되는데. 지방대는 보통 한 3.78까지 가야 돼요. 지방대는 아무래도 학벌에 대한 약간 좀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기에서 가려면 학벌적인 요소가 좀 더 높아야 돼. 그럼 뭐 대기업은 힘들겠고. 차라리 그냥 지방 중소기업 같은데 뭐 강소기업 같은 데 노려보는 게 어때요? 근데 강소기업도 요즘에는 막 국립대 출신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물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뭐 정답을 얘기 못하죠, 저도. 세상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단추를 너무 잘못 깼다고 생각합니다. 단추를. 아니, 애초에 이게 안 맞는데 전기를 따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행동이야.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1년을 날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년을 날린 거잖아, 이게. 아니, 이렇게 무모하게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이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게. 취업에 관해서는 주변 사람들 말에 의존하지 마세요. 지들도 전기일이 뭔지도 몰라.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들도 전기를 안 해놓고 전기 자격증 따는 게 낫대요. 거기에서 전기 자격증 따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있어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님하고 비슷한 테크를 타가지고 취업한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잖아. 전기 자격증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면서 전기가 따르면 좋다, 최고다. 이 개소리나 얘기하고 있어.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해서 주둥이 다 찢어버렸을 거야, 아마.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십령 싫어 아예 입을 깨버렸을 거야, 아마. 꼭 보면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따다, 좋다, 따라 이렇게 얘기해. 참나. 그 퍼런 하는 선생님도 그런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다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선생님마저도 경찰대 룰 테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면 계속 이해하지 마요. 예, 이해 전혀 못하고 계시네요. 예, 계속 이해 안 하시면 됩니다. 이 썰을 풀 때는. 예, 그렇게 계시면 돼요. 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요. 경찰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경찰 얘기 한 번이나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썰 할 때. 근데 왜 선생님마다 선생님 언급도 안 했고 경찰 언급도 안 했어. 무슨 뭐 이해를 전혀 못 하시네. 그냥 계속 이해하지 마세요. 예. 각기 간다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찬스는 뭐냐?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하고 연락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그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님 전공, 님 학과를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정보를 취합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떻게든 취업을 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연락이 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너 어떻게 취업해서 어떻게 준비했냐는 거 물어보면. 그럼 교수님한테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학과 사무실 가가지고. 학교 사무실 가가지고. 선생님, 내일 한번 전화해 보세요. 교수님, 저 8원 하나였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그래. 너 잘 지냈냐?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취업 관련 상담을 그 좀 한 번 받고 싶은데 그 시간 괜찮으실 때 제가 약속 잡고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찾아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면 너 같은 놈이 뭘 가라고 그 졸업한 사람 남이다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래 한번 온나? 어디든지 얼굴이 한번 보고 싶네. 오라고 할 거야 아마. 물론 온다 하더라도 마땅한 대답은 좀 받기 힘들지만 그래도 뭐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졸업생들 근황이나 이런 얘기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뭔가 목표라는 거를 확실하게 내가 어느 기업을 가야 되고 그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야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남베스 취업센터.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취업 공고도 많이 봐야 돼. 생각보다 기업들은 엄청 많아요. 중소기업은 정말 많습니다. 과교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2, 3천 개 됩니다. 그 중에 괜찮은 데는 한 100군데 있을 거예요. 님이 정말 뭐 좋은 데 가가지고 뭐 떡떡거리 일할 생각이 아니라고 치면 뭐 중소기업도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따야 될 자격증과 스펙을 정하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게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28이면 안 늘었어요. 젊어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요. 1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방했던 기간이라고 치면 28, 한 34대까지 안 늦었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학교를 일찍 졸업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학자금 대출 있습니까? 학자금 대출. 다행이네요. 그럼 됐어. 뭐 걱정이야? 하늘세님, 얼마 전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 대출의 빚에서 대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니보다 어린 나이에 괴인 회생을 받고 있대. 괴인 회생. 아니 취업도 안 한 사람이 괴인 회생을 받고 있어. 심각하다니까요. 그래 님은 그래도 빚은 없잖아. 적어도 뭐 한국장학재단 같은 데 돈 갚으라고 전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맨날 하루에 몇 통씩 한국장학재단에서 빨리 돈 갚으라고 막 계속 푸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취업이란 방향 확실하게 정하셔가지고 꼭 뭐 남들이 원하는 좋은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할 만한 곳에서 사회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